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여러 개의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HD 현대마린솔루션하고 현대마린엔진하고 같이 볼 거예요. 근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 현대마린솔루션하고 HD마린엔진 두 기업이 왜 다른지는 모르겠거든요. 이 두 개 이 기업이 뭐 상장이 따로 되어 있어요. 참 우리나라 참 중복 상장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 지분 관계도를 좀 보면서 이 두 기업이 어떤 부분들이 좀 다른지 그런 것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마린 엔진하고 우리 마린 솔루션 사실 뭐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여기 보시면은 현대중공업의 조선 엔진 선박 부품 서비스를 공급하고 건조 선박의 유무상 보증 대행으로 구성되는 애프터마켓 솔루션을 진행을 한다. 뭐 벙커닝이라든가 친환경 개조 뭐 이런 선박을 사후 관리를 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STX 중공업을 인수를 해서 연간 매출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엔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STX에서 소재 사업 부분을 분사해서 설립되었어요. 그러니까 HD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는 HTX 중공업을 인수를 하고 그리고 이 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STX에서 소재 사업 부분들을 떼와서 분사해서 설립을 했다. 한국조선해양이 동사의 지분을 인수해서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상호로 변경을 했다. 이 LNG 가스 엔진이라든가 LPG 가스 엔진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고 선박용 저선 엔진, 저속 엔진 주요 메이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선박이 경기 회복, 글로벌 경기 회복 뭐 이거는 좀 모르겠고 선박이 건조 수주가 계속 들어오면 그 선박에 신규 선박의 엔진을 달아야 되잖아요. 이 선박 엔진에 대한 수요를 현대 마린 엔진이 책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발주가 들어오면 이 엔진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선박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도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되고 있다. 자, 올해 확정된 수주 계약 절반 이상이 HD 현대그룹으로 편입된 이후 3개월에 집중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건데 자, 영업이익이 3천억 원이랑 영업이익이 300억 원이랑 매출액이 3천억 원 정도 수준. 시가총액이 9천억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의 3배 정도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EPS도 2234원 정도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아마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성장하는 거에 대비해서 당기순이익이 좀 떨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번 4분기에 매출을 한 번에 반영을 시켜서 502억 원 정도 수준이 나와. 그러니까 이번에 매출이 나와줬던 거,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잘 남았다는 거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영업이익 대비해서 당기순이익이 더 높은 당기순이익을 기록을 했죠. 이 4분기에는 이 결손금도 반영을 해서 차익금도 상환하고 뭐 그런 효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25년 올해도 이게 좀 이어질지 환율 효과라든가 다양한 이 매출 반영 인식되면서 영업이익이 좋아지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이 영업이익이 조금 당기순이익이 떨어지면서 주당순이익이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8,500원 정도 수준에서 2,234원 정도를 대입을 하면 PER이 12배 정도 수준,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은 3배 정도로 형성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1주당 자산이 7,800원 정도, 7,900원 정도 수준에 형성이 되어 있죠. 4배가 약간 안 되는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당 자산은 계속 앞으로 증가될 거니까 내년 2026년도 11,520원 정도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2배 정도로 형성되고 있는 상태다. 2배보다 살짝 높죠. EPS도 756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당기순이익이 조금 작년보다 덜 할 거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37배 정도 수준에 형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6년도 지금 계속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반영이 되면서 2026년도 좀 피크를 찍게 되면 다시 14배 정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서는 작년보다는 올해는 단기 순이익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이게 좀 특징적인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지금 가격이 좀 비싸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무리수는 있죠.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에 적절한 가격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리할 때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상장한 그런 기업의 특징이 있을 거잖아요. 기업 가치를 반영을 시켜서 상장을 한다. 상장 초기에. 상장할 때 이제 공모가 선정을 할 때 이 기업에 대한 가치 선정을 한 다음에 이때 공모가가 시장성에 대한 프리미엄, 약간 테마적인 것들, 수급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이 가치, 주당 가치를 결정하는 거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프리미엄 없는 이 회사의 온전한 가치에
이게 일부 반영되어 있지만 이 주당 가치, 이 기업에 대한 적정 가치, 그러니까 적정 주가 형성이 돼서 상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측면에서는 현대마린솔루션이 더 뛰어납니다. 근데 적정 주가가 같이 반영되어 있는 거는 현대마린솔루션이 조금 더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자, 그래도 성장성이 어마무시합니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뭐 반영시킨 그런 것들이 좀 없으니까 전망치 자체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 자, 당기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3,000원에서 주당 순이익이 5,000원까지 증가됐어요. 그러면 27배 정도 수준. 성장성은 높은 상태인데 적정 주가로 같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죠. 근데 내년엔 4,800원 정도 수준. 주당 순이익이 7,642원이네요. 자, 내년에는 지금은 이 기업 가치 재무 대비해서 적정 가치를 조금 뛰어넘는 가격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내년에 성장하는 성장성을 대입을 해봤을 때 2026년도 대비해서는 이 기업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가격보다는 낮게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더 높은 성장과 영업이익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은 현대마린솔루션이다. 자, 그 차이는 아마 선박을 제공을 한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그러니까는 유무상, 우리 자동차도 샀을 때 자동차가 보증이 되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현대마린솔루션이기 때문에 한번 생산하고 판매를 하면은 현대마린 엔진에 엔진을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모비스냐 현대차냐 현대블루 엔진이냐 약간 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제가 봤을 때는 다 계열사인데 이거를 다 상장을 다 따로따로 다 상장시켜 버리고, 그래서 중복 상장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당시 상장을 할 때 이 중복 상장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자, 기사를 좀 읽어볼게요. 현대마린솔루션은 현대그룹의 자회사로 선박이 건조된 이후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한다. 그룹 관계사들이 기존에 인도한 선박에 대한 수리와 부품 공급 물량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그리고 선박을 개조하거나 개조 단가 역시 지속해서 상승했다. HD 현대마린솔루션 지분의 62%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38%가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게 38% 정도 수준. 이 38%에 대한 지분은 6개월 뒤인 11월 12월 그 당시가 좀 되겠네요. 그때 보유예수가 해제되고, 이 부드럽게 매도하도록, 그러니까 시장에서 한 번에 매도하지 말고 조금씩 충격이 없게끔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조율을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의 중복 상장 문제, 과거에 있었죠.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도 떼놨던 상황들. 그게 지금 다시 반복된 건데, HD 현대중공업을 HD 한국조선해양의 핵심 자산으로 인지했고, 지금 이 HD 현대가 지분 55%를 좀 들고 있는 상태니까 HD 현대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HD 현대 주주 입장으로는 좀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HD 현대의 가치가 반영돼야 되는 게 중복 상장이 돼버리니까, 따로 상장이 돼버리니까 따로 반영이 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도 뭐 HD 현대는 뭐 지주사 성격이다 보니까 상장을 할 때는 투자자들의 원성이 좀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자, 그리고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린 엔진 같은 경우도 HD 한국조선해양의 지분이 35%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지분 관계대로 볼 수가 있겠죠. HD 현대가 한국조선해양을 가지고 있고, HD 현대마린솔루션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한국조선해양에서 마린 엔진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지분도 지분이지만 앞으로의 이제 사업 전망이 더 중요할 것 같죠. 자, 사업 전망들을 말씀을 드리다 보면, 자, 미국 얘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3월 13일에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 트럼프가 곧 조선에 행정명령이 있을 것이다. 한국 조선 업체들이 서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 미국의 한미 조선 협력 움직임이 생각보다 좀 느린 것 같다. 일단 첫 삽을 뜨고 거래가 성사되게 되면은 이 가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하나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가 그 초기 단계이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조선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주 매우 큰 선박을 건조하는 새로운 대규모 프로그램을 발표를 할 것이다. 다음 주. 한국은 미국의 상선, 군함 건조를 기대를 하는데 이 둘 다 포함되고, 미 해군 군함 건조는 시기상조인데 급유선이나 보급 수리선처럼 해상에서 군함을 지원하는 보급선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하나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선박 건조 시장에 진입한 단계인데, 이 미국의 기존 조선소들을 개발하거나 현대하기 위해서 한국의 자본 기술 인력 이런 것들도 협력할 것 같다. 그리고 계속 꾸준하게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존슨법. 이게 미국 상선, 미국 군함들은 미국 내에서 건조돼야 된다. 이 법안인데, 이 존슨법에서 동맹국 내에서도 이 군함을 건조하고 수리할 수 있게끔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미국 군함을 수리하고 있었던 것들을 고려하면은 한국도 이 군함을 한국 내에서도 수리가 가능하다. 대신에 미국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도 미국 내에서 건조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전략적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3월 2일에 나온 기사인데 30년간 매년 42조 가량의 군함, 10조 유지보수 발주. 엄청난 수준의 금액이기도 하죠. 자, 이달 초 미국 의회가 한국 그리고 동맹국이 자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에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조선 업계들의 미국 함정, 해안 경비대 선박 이런 수주 가능성들이 높아진다. 신규 함정 2달을 위해서 54년까지 투입한 예산이 42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보유 중인 296척, 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고 30년간 364척 정도 신규 함정을 건조해야 되는데 매년 12척의 새 함정을 지어야 되는 것이 과제다. 간단하게 보자고요. 자, 한국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일단 하나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쟁쟁한 경쟁사들 같은 경우 삼성중공업이 있고 하나오션,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 엔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린 엔진에 엔진 수주가 들어오진 않겠죠. 근데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나 현대위포 그리고 현대중공업 여기 다 똑같은 상태긴 한데 여기서 들어오는 엔진은 이제 HD 현대 마린 엔진이 수주를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박을 다 공급하거나 이제 수리를 하거나 MRO 사업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더 높은 건 마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성장성 이 두 가지 기업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거는 장기적인 성장성과 가능성이 높은 거는 엔진만 딱 떼놓고 끝이 아니라 이걸 유지보수할 수 있는 현대 마린 솔루션 입장에서 좀 더 성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조금 저로서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차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저 이벤트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제도권 제도권 투자 자문사인 보넥스트 투자 자문이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께 검색식도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 검색식은 이 기업의 순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기술적으로 돌파 흐름들이 나와주고 외국인이랑 기관에서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줘. 그게 이제 조건 내용입니다. 이 조건 안에서 모든 차트들을 모든 기업들을 다 분석을 하면서 재무도 보고 차트도 보고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검색식을 이용을 해서 종목들을 추려내는 거예요. 저도 많이 이용하는 그런 검색식인데 이거를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온 종목들을 보니까 SK하이닉스, 뭐 신풍, 공진세미캠이라든가 이렇게 종목들이 나와졌죠. 자, 이렇게 검색식을 설정하는 PDF들도 드릴 거지만 이 PDF를 가지고 우리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40, 50대 분들이시거든요. 이 검색식을 만들지 않아 보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PDF만 드리면은 바로 하실 수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돼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방법들 찾아놨습니다. 영상을 촬영을 해놔서 이것만 따라 하시면 되게끔. 근데 영상을 드리려면 제가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는 분의 이메일을 알아야 돼요. 메일로 보내드릴 거니까. 신청하시는 방법은 우리 영상 하단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시면 문자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영상과 검색식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PDF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그거 보고 바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혜택은 오넥스트 투자 자문사에서 주간 리포트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반도체, HBM용 본딩 테마, 그리고 중국 양회 테마, 유럽의 재무장, 방산 이런 이슈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도 그리고 실제로 어떤 수혜주들이 있을 것 같은지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재무가 어떻게 되는지 성장성이 어떻게 나와줄 것 같은지 다 조사해 가지고 종목을 하나 탁 잡아서 전망 그리고 목표가 여기 보시면 내재 가치를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유통 주식수가 얼마고 BPS가 얼마고 앞으로의 전망치가 어떻게 되고 내재 가치가 얼마가 되고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시황이 업황이 이슈가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 기업의 어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이 기업의 내재 가치가 어떻게 되니까 목표가가 얼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받아보시는 것만으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 있죠. 자문사기 때문에 내가 이 불안한 종목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별도로 요청을 하시면 되는 건데 이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 이 하나비전 무료방에서 3월 12일 어제 이렇게 종목들 무료로 드리고 있었거든요. 계속 공짜로 종목들 계속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이랑. 자, 현대로템도 17%, 하나비전 이렇게 종목들 수익률이 꽤 괜찮습니다. 종목도 진단받을 수 있고 카톡방에서도 우리가 혼자 하시는 것보다 다 같이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서 하시는 것도 뇌동매매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카톡방도 들어오시면 되시고, 자, 검색식을 받고 싶으시면은 이메일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카톡방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HD 현대 마린솔루션 최근에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금융투자 연기금에서 좀 강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성장성들이야 뭐 조선산업들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좀 담보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영업이익도 계속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니까 지금 이게 저는 조선산업 군들 중에서도 그렇게 비싼 측면이라고 생각은 들지는 않거든요. 일단 주가 하락이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많이 떨어져 봐야 13만 원 부근에서 반등이 또 나와주지 않을까. 지금은 이 상단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15만 원 부근 여기가 저는 단기 저항이 좀 셀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차익 실현도 같이 나와줄 것 같고 돌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을 것 같고 보시면 여기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여기 아래 여기 평균 단가가 물량이 가장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15만 원 부근들.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게 물량 한 번에 뚫고 올라가려면 거래량들이 막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야금야금 뚫고 올라가려는 시도가 나와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기 이 부분의 물량을 소화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뚫고 올라간다면 15만 원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뚫고 올라가는지 이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린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이 저항 구간들을 돌파를 하려는 전고점 돌파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거래량들도 동반되면서 항상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강하게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뚫고 올라가 줘야 돼요. 여기도 보시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려고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조정을 받을 때 바로 거래량들이 실리면서 뚫고 올라가 줬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전고점 여기서 거래량들이 없었죠. 못 뚫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뚫고 올라갔죠.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거래량들이 좀 동반되고 있는 거 보니까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한 차례 거래량들이 실리면서 당일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강하게 보여주면서 야금야금 매도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차례 더 27,500원의 지지를 받으면서 뚫고 올라갈 때 거래량들이 이만큼 나왔던 만큼만이라도 나와준다면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 현대 엔진 같은 경우는 이 3만 원 부근에서 돌파 시도가 나올 때 아니면 거래량들이 갑자기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날 뚫고 올라가는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포인트 각각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검색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종목으로 또 인사드릴게요.